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방송,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8일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렇게 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밭가에 심어 놓은 이렇게 개복숭아 같은데요.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열렸네요. 요걸 해서 효소 담으면 좋죠. 네. 자연을 한번 즐겨보세요. 복숭아에 뽀송뽀송, 털같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아주 자연 그대로. 예. 나무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합시다. 네. 오늘, 땅은 경기도 여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으나, 그동안에 그 농막 뿐만 아니라 농지법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작동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농막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거를 직시를 하시고 이제 농막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행령이 중단되면서 기존과 뭐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보다는 좀 더 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어떤 고집이냐 하면, 누구나 다 고집은 있고 밀어붙이는 게 없으면은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잘못된 것 있으면은 한 번쯤은 다시 재검토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악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존심, 국민과의 그 자존심 싸움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농지법, 특히 2021년도에 농지법을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 그 솔직히 그 꼬리 자르게 하려고 그 농지법을 개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할 일이 없어요. 농지법을 개정을 하게. 자기네들 그 LH 사태가 일어났었고, 내부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끼리 쓱싹쓱싹 해먹으면서 뒤로 다 투기해 먹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법을 갖다가 강력히 시행을 갖다가 4차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법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4번의 강화가 되는 게 전부 다 누구에 해당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실소유자예요. 국민들. 아니, 누구 다 해먹고 가니까, 아니, 뒤에서 국민들 실수요자, 이제 개미들만, 개미군단, 국민들만 붙잡고 지금 살리니 죽이니, 그리고 사지 마사, 뭐 이러고 있어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부 같으면 큰 놈 때려잡고, 국민들은, 선량한 양민들은 그냥 이렇게 살려주는 이런 정책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서 다시 2차, 3차, 4차까지 4번에 걸쳐서 이거를 그 농지법을 규제를 하면서
농지에서 오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농지가 이제 굉장히 그 하나의 그 뜨거운 화두가 돼 버리면서 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들 불안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농지법 이 어떻게 했다는 건 제가 몇 번 동영상 말씀드렸으니까 더 안 하겠고요.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일단은 이번 정권이 이거를 다시 재고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재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석준 의원인가요? 그리고 또 누군가요? 그 한 의원이 있죠. 그래서 의원 2명이서 지금 발의한 내용이 기존 농막이 좁고 이러다가 보니까 조금 늘려서 사용한 부분도 이런 거는 양성화를 좀 한번 해 보는 것도 고려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하여튼 뭐 법 적용이 잘 적용되길 바라겠고, 나아가서는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던 게, 그나마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찍으면서 그나마 국가에 좀 봉사했다고 생각 드는 게 뭔가 하면, 국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너무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토지가 이게 농지법하고 그다음에 농막 때문에 이게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서 농막을 하다가 보니까, 농막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토지가 이렇게 농지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4년 지난 다음에 4년 동안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첫 해에 이제 2,500만 원 벌금, 25% 벌금, 그리고 두 번째 해 다시 25% 벌금. 이러면 사실상 1억짜리 땅을 샀다면 첫 해에 2,500만 원, 두 번째 2,500만 원, 4년 딱 지나면 1억이 벌금이에요. 토지 원가 1억에 샀는데 국가에 벌금 낼 게 1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빨대 딱 꽂으면 되나요? 몰랐잖아요, 국민들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든지 간에 법이라는 거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농사꾼들은 농사를 지으라는 농지 맞습니다.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농지 외에, 그리고 농지로 못할 농지가 거의 우리나라는 한 3분의 1 이상 됩니다. 한 절반 이상 될 거예요, 농지 역할 못하는 게. 그런 농지들은 사실 여기도 이제 묵어가기 시작하네요. 아래도부터 이제 묵어가기, 저쪽 끝에도 묵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한 불과 2, 3년 지나면은 여긴 시골에 있는 노인들도 다 이제 농사 못 짓겠다 이러면은, 불과 4년 솔직히 이래저래 국가에서 유예기간도 주겠지만 농사 안 짓고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든가 해야 되는데, 4년 정도 버티다 나중에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못 팔면 국가에다 바치는 거죠. 땅은 그냥 국가에서는 법 적용 잘해서 법을 잘 만들어 갖고 국민들 땅 고스란히 그냥 빨대 꽂고 쪽쪽 빨아 다 공짜로 빨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화가 됩니다. 모든 땅을 다 빨아먹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의심이 안 가십니까? 이렇게 토지공 개념하고 국유화, 이 국유화에 목숨 거는 거, 이거 결국은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는 겁니다. 양면의 칼이죠, 솔직히. 하여튼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또 중간에 이제 중단을 시키면서 재고를 하면서 다시 또 국회의원들 몇 명이서 이제 법안을, 서석준 의원하고 또 한 분이 누구였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2, 3일 사이로 2개의 법안이 제출이 됐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6평의 농막이 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회의원들께서 내려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6평짜리에다가 거기에 이제 뭐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짐 같은 거 조금 이제 해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저 농막이 다 차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삽이나 뭐 괭이, 뭐 호미 이런 농기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놓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조금 늘려갖고 또 하다가 보면은 이제 늘렸다고 불법이라고 해갖고 뭐 전원주택으로 또 신문사에서는 전원주택으로 또 소개하지 않습니까? 6평짜리를 해서 해놓고 옆에다 전원주택 같이 옆으로 늘려갖고 지었다. 무슨 뭐 호화 호텔처럼 무슨 뭐 거기 하얏트 호텔입니까? 리츠칼튼 호텔입니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에요. 뭐예요? 신라 호텔이에요? 뭐예요? 아이고 참 6평짜리에다 뭘 호텔 같은 얘기를 하고 전원주택 뭐 별장 얘기를 하십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6평짜리 별장을 하시든가. 거기에다가 뭐 가방 놓고 뭐 놓고 옷 놓고 이불 놓고 뭐 해봐요. 거기다가 그 뭐야 부엌 그 하는 거 부엌 용품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밟을 틈이 없어요. 6평 뭐가 그거하고 6평에다 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제 그 농사용 공간도 마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1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뭐 지금 9평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니까 첫입에 배부르지 않기 않으니까 하여튼 나중에라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거고 시골에 가지 말라고 아예 못 받고 시골 망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도시 사람들 자꾸 규제하세요. 그래서 시골로 못 가게 만들으세요. 그러나 토지 공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토지가 황폐화되어 있고요. 묵어요. 제가 동영상 보내드렸죠. 도심에서 도로가 붙은 몇 곳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만 돼 있지 경작을 하고 있죠. 실제로 국가에서 뭐 토지가 줄어드느니 어쩌느니 했던 그 토지들은 가보시면 다 묵었습니다. 황폐화되어 있어요. 만평에 딱 우리 농막, 우리 그 서울에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그 이 농막을 하면 그 텃밭을 하면서 농막을 설치했던 그 사람들이 일궈놓은 그 텃밭 외에는 만평이 전부 다 묵었어요. 그게 어떤 지역이냐면 농촌진흥구역, 이게 농림지인데 농림지는 어차피 농사 짓는 지역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활성화를 좀 위해서라도 최소한 300평까지는 체험 영농, 주말 영농으로 해서 옛날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하는 게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뭐 300평은 누가 했던 거는 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6년에서 2007년에 발효돼서 제정이 됐고 그래서 300평 이하는 자유롭게 도시민들이 시골 가서 주말 영농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 후배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깡그리째 밟으면서 300평 없던 걸로 하고 밟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체험영농 다 됐고 체험영농 됐다고 됐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10평을 사든 1평을 사든 전부 다 똑같이 농사 지어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같은 그 팀원끼리 누구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누구는 그냥 뭐 자기네 그 LH 사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300평 그걸 했던 좋은 계획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뭐 그런 의리 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갈아 좀 치워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기 농지법에 이렇게 관여해서 좀 악법인 줄 알면서 밀어붙인 이런 사람들 이번에 총선에서 낙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농사하는 분들 도와주시고 농촌이 살고 도시가 살고 같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 정부에서 본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토지가 큰 토지를 가지고 잘라서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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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평, 300평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 필지에 있는 걸 가서 필지 분할하는 거를 투기 형태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사를 짓기 위해서 100평, 150평 이런 식으로 내 지을 만큼만 우선 체험 영농, 주말 영농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 시골 농촌에 와서 100평을 사갖고 이게 투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저 100평짜리를 갖다 투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땅에다 갖다가 돈 갖다가 하는 거는 이거는 돈을 그 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묻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묻어 놓는 건데 이게 어떻게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의 땅은 100평, 200평씩 잘라 파는 곳이 없어요. 그런 땅을 찾으려면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발견 못 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단위가 한 필지가 최고 작은 게 1000평. 조금 그럭저럭 한다 그러면 3000평. 조금 크다 그러면 10만 평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1000평짜리를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5000평을 넘볼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자그마한 요렇게 1000평짜리를 요렇게 해서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하는 사람이 체험 영농을 하려고 이 1000평을 다 사요? 그렇게 어리석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1000평에다가 여기다 돈을 뭐 1000평씩이나 주고 뭐 하게요? 나는 100평도 농사 짓기가 빠듯한데 200평도 빠듯한데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야 300평 이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100평을 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1000평짜리를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4명이나 5명 해서 누구 2,500만 원, 누구 2천만 원, 누구 1,500만 원, 누구 뭐 3천만 원, 뭐 누구는 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평수대로 돈을 5개를 5필지로 해서 돈을 모아서 땅 주인하고 돈을 합쳐서 돈을 주고 땅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완불 다 받았으니까 된 거고 땅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평짜리가 없으니까 땅을 분할해서 사갖고 체험 영농, 주말 영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투기라고 해서 지방신문사들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분양을 한대요. 아니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 토지로 해서 이 땅값을 이걸 같이 돈을 내서 이 큰 땅을 사서 나누자 한 게 투기입니까? 그러면 이 1000평을 다 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신문기자 아저씨들 1000평 다 사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 떠드는 게 아니고 그 촌천살인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에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아주 이런 분놀림은 없습니까? 펜을 가지고 총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것이 펜인데 펜이 그렇게 무뎌졌나요? 시대가 가도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한 방에 글씨를 써줄 신문기자는 없습니까? 왜 그따위예요 전부 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몇몇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방방송사 농막에서 불냈어요. 누가 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어딥니까? 가보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보게. 그리고 농막에서 그 불륜 관계를 하는 게 전부 다랍니다. 불륜 어디서 했습니까? 좀 가봅시다. 어느 농막에서 그렇게 불륜으로 하고 무슨 거기가 모텔입니까? 호텔입니까? 아니 6병짜리에서 무슨 불륜 뭐 그걸 해서 하고 아니 그러면은 돈 그걸 해갖고 농사 지으러 왔는데 참나 그게 혹시나 그런 게 있다 손 칩시다.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진짜 누구 말대로 상상 속의 뭐를 이 소설이라고 그러면 또 소설가들 화날 테고 상상 속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나리오 작가분들한테 미안하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상상 속을 가지고 현실화를 팩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리고 농막에서 아니 코인을 참나 코인을 그 채굴하는 그걸로 쓴답니다. 어디서 채굴합니까? 나 코인 좀 사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문 기자란 분이 서울에 있는 이모 씨, 뭐 여주에 있는 뭐 박모 씨 요따구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어디 사는 거 좀 밝혀줄 수 없나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게. 그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 각본을 쓰십니까? 그렇게 쓰시면은 이제 도심에서 내려오고 하면 전부 다 땅을 못 사서 난리 피고 이러면은 저 안절부절하고 땅을 못 팔아서 농민들은 막 어려워서 막 자살하고 이러면 그렇게 기분 좋던가요? 기분 좋아요? 인간답게 삽시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 엄마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쓴 글은 후대에 반드시 캡처돼서 나타난다는 거. 뒤를 보고 장래를 생각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라. 말만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100평, 150평, 200평, 300평, 뭐 500평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원하신 대로 잘라서 하고 그리고 100평 기준으로 한다면 땅 100평과 그 다음에 농막 기본형 농막하고 농막 안쪽에 전기, 수도, 정화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제 설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농사 짓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100평을 단위로 한다면은 5,500만 원에 수도권 이 경기도 여주 그리고 서울에서 들어오는 입구 대신면에서 5,500만 원에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가족만의 누가 말하더라도 별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6평이라도 후줄근하고 오종종하지만 그래도 6평이 천하보다 더 귀한 6평이다. 근데 남들은 뭐 호텔이라고 하는데 6평짜리 호텔 다들 한번 꾸며서 장사 잘해 보십시오. 하여튼 도시농부들 그리고 농촌에 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자연이 그리우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농지법이 더 좋아져서 더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뭐 세계 7인이 8인이 잘 산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 수준도 최소한 지금 100등 이하로 가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 최소한 한 50등 정도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땅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자유도 좀 주시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스트레스 만땅인 국민들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않는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땅은 제가 요거 농막을 설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땅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땅값은 땅 주인한테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입지만 봐드리고 이 입지를 통해서 여기에 농막을 어떻게 밭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농막을 설치해 줄 것인가 이것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들어가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잘 물려 있어서 앞으로도 유망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이 이제 여기는 조용하지만 혹시나 이 주변이 좀 시끄럽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 주변으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묘목을 봄이나 여름 정도로 해서 묘목을 갖다가 쭉 이렇게 낮은 묘목을 이렇게 이제 심어 놓으면은 소음 같은 것도 좀 방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뭐 끝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옆 토지와의 경계 같은 경우는 좀 경계로 해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심어주면은 아주 좋겠네요. 이 넓은 천평 이거를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각자 면적만큼 돈을 내서 땅 주인한테 지불하고, 그리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한번 지어 보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이제 씨앗 뿌릴 때는 참 힘든데 가을에 추수할 때는 참 보람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구마를 하나 심었는데 갑자기 고구마가 10개씩 쭉 달려서 나와 보세요. 기분 뭐 최고죠. 그리고 감자, 조그마한 저 밤톨 같은 그 감자 잘라서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자가 10개나 매달려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감자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도 있고요. 예. 이런 뭐를 꽃도 이렇게 보면서 이 풀에서 나오는 이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벌초할 때 이렇게 풀을 베잖아요. 베게 되면은 풀이 베지면서 나오는 그 풀향이 있어요. 그게 인체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도 한번 배 보시고, 그러면서 도시에 찌든 찌든 폐 속에 모든 공기를 이쪽에 다 품어내시고 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